내년 부동산 전망을 좀 해야 되는데, 근데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제가 이제 연말에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금처럼 두렵다는 생각을 가진 게 있었나. 꾸준히 경고는 해왔지만은 뭐, 다주택자 규제도 제대로 안 하니까는 뭐더 오를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빨리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결국에는 경고했던 거래량 실종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다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거래량 실종입니다. 다른 거 없어요. 아파트나 주택의 경매의 증가가 여러분 가격이 하락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물론 가격이 하락하면은 나오죠. 또한 언제 나오겠어요? 그렇죠. 거래량 실종.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30억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어도 안 팔려. 그럼 나는 이자를 못 내. 그러면은 그게 쏟아지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뭐예요?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박근혜 이후로 문재인 때도 안 했어요.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둘 다 안 했단 말이죠. 그러면 1인 100채. 1인 100채. 이네들이 아무리 호가를 해도 거래량 실종되면은 경매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. 오늘은 그냥 대충만 좀 설명드릴게요.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급등했던 품목 요거 불트랩이라고도 하고 데드캣 바운스. 요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나왔어요. 대출 규제를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 헤침으로써 그건 알아두세요.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이 데드캣 바운스가 이렇게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크게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어떻든가 어떤 형태든 간에 다 똑같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꺾였을 때 이 데드캣 바운스로 이게 나오지 않는가 요거 내년에. 그리고 지금 경매의 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. 게다가 낙찰가율이 40%. 그래도 강남은 100%짜리가 뭐 한 절반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믿어요 여러분? 이해가 안 되죠, 그죠? 아니 낙찰가율이 그렇게 좋으면은 경매 전에는 왜 못 팔고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까?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강남이 그렇게 잘 살려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은 왜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가율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. 전부 단위가 절반 정도고 어떤 뭐 개발되는 뭐 시공사를 선정하는 뭐 그런 지역들 같은데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된다. 물론 이제 감정가가 시세보다 많이 낮았으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. 제가 장담컨대 강남은 지금도 실거래가 허수거래를 계속하고 있어요. 벌금형과 징역형이 추가됐지만 강남의 이 투기 세력의 쩐이 너무 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건 단속도 쉽지가 않고 지금 뭐 중국 뭐 이거저거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 강남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계속 오르겠습니까? 제발 실거래가 허수거래 제도를 좀 어떻게 손을 보고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건 지금 강남도 거래량이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실종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, 여러분. 정말 무서운 거예요.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 거래량 실종되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이미 사실상 아파트는 끝난 것 같아요. 거래량 안 나와요, 여러분. 그나마 나오는 게 이제 대출 끼고 하면서 하는 건데 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? 다주택 규제가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 꺾이는 시장이 두려운 이유. 자, 다주택 규제가 없다는 건 뭐예요? 여전히 투기 세력이 활기치게 풀어놨다는 거예요. 그죠? 양도세가 중과가 없는데. 근데 그것도 규제 안 했는데 대출 규제만으로 이렇게 꺾여?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예요?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가 이렇게 되면 갈 때까지 가서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 레벨까지 온 겁니다. 규제만으로 꺾이다니요. 이게 이렇게까지 오르기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그냥 했어야죠. 뭐 이렇게 하는 척하고 뒷구멍 다 내주고 시행도 안 하고 말이죠. 우리나라 상황은 이제 빌라 상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데 있어 아파트 경매가 늘어나고 있고요. 다만 오피스텔은 규제가 완화가 돼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아파트에는 악재겠죠. 오피스텔이 아파트랑 평형도 똑같은데 바닥난방이 안 되는데 그런 거 다 허락해주면 사실상 아파트예요.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되는 건데 관리비만 좀 비싼 아파트 오피스텔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. 그래서 오피스텔 위치가 좋은 곳에 아파트 가격이 막 절반이나 3분의 1이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
사람들은 오피스텔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가격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후에. 농지는 완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해지 수준이던데요. 농지가 지금 다만 이게 하락을 막는 정도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들썩이게 될지. 사실은 들썩이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. 아파트 규제를 제대로 했으면은 무조건 그 다음 수요는 땅으로 가는 건데 그때 LH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잠시 규제를 더 했었죠.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? 이거는 나중에 또 해제될 거다. 왜? 민주당 국회의원들 농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지금 이 해제하는 게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에요. 민주당 국회의원들 동의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? 여든 야든 똑같아요, 여러분. 그럼 금리라도 좀 하락을 해야 될 텐데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국채금리,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지금 그걸 상승해서 큰 의미가 없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현재의 금리라면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내년이 두렵다. 근데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. 이래서 저는 내년이 무섭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